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이제 대표죠. 최종적으로 85.40%로 당대표가 됐습니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새정치국민이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를 한 이후 연임을 했죠. 이때 그 이후 24년 만에 연임을 하는 야당 대표가 나왔습니다. 어제 수락연설에 보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다 그러면서 의제를 특별히 제안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실에서 의제를 제안하고자 한다면 그 또한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포용력 있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본인이 시행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할 대표회담을 제안한다. 한 대표님이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제안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열린 논의를 하자. 뭐 이런 걸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요 직전에 정견 발표를 했거든요. 정견 발표라는 거는 수락연설과는 좀 달리 정견 발표라는 나의 정치적 견해가 이런 거다라는 걸 국민 앞에 또는 당원 앞에 내세우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공직자는 퇴출돼 마땅한 자들로 채워지고 그들은 국익과 국민을 해치는 데 골몰한다. 그 사이에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는 철저히 방치됐다. 반부패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부인의 부패를 덮어주는 자고 억울한 양심적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몬다. 영문도 모른 채 수백 명이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나라를 지키던 청년이 억울하게 죽어도 국가는 국민이 준 권력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심지어 사건을 조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견 발표와 수락연설 사이가 불과 몇십 분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본인이 한 앞말 다르고 뒷말 다릅니다. 이런 경우 이걸 어디가 어떤 것이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러면 22대 국회가 5월 30일에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제 3개월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에 한 일이 뭐였죠? 그동안에도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상의 수렴청정을 한 거죠. 박찬대 원내대표 및 대표 직무대행이라는 사람은 7명 중에서도 찐명이다. 이렇게 다 내외에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렴청정을 했다. 지난 한 2개월 이상. 근데 그동안에 민주당이 한 일은 뭡니까? 이재명 대표는 말로는 목사리즘을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방송사법 통과, 그 다음에 검사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해병대원 특검법, 25만원 나눠주기법, 이거를 관통하는 공통된 이슈는 뭐죠? 결국은 본인 방탄이나 아니면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대리어 공세 이런 거 아닌가요? 여기에 민생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민생경제 회복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본인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25만원씩 국민 1인당 나눠주면 그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25만원씩 나눠주면요, 우리 지난번 코로나 지원금 때 보셨잖아요. 그게 경제성장에 성장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결국은 본인 생색내기용이죠. 재원을 마련하려면 13조 원을 어딘가에서 전용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국가 예산이 펑크가 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빚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단일 정부에서 최대치로 빚이 늘었다. 지금 이러는 반에 여기서 또 빚을 내서 국민들한테 나눠주자. 이게 과연 진짜 먹사니즘이냐 막사니즘이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고, 21대 국회 들어서 국회에서 합의해서 정부로 이송한 법안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거는 22대 국회 임기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한 3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에 실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보여준 행동입니다. 본인은 민생경제 회복을 얘기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한 행동, 지난 한 80일간 한 행동을 보면 민생경제 회복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결국은 윤석열 정부 무너뜨리기, 훼손 이런 쪽에만 집중했던 것 아니에요. 언론장악, 이게 민생경제와 뭔 그렇게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도 윤석열 정부가 자기네들은 문재인 정부 때 언론 장악해놓고 윤석열 정부가 그 여당 프리미엄을 좀 유지하겠다, 누리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막으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바로 이게 민생경제 회복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결국은 어제 하루 동안 수락연설과 정견 발표의 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수락연설 정견 발표에서 했던 전체적인 흐름과 그 22대 국회 한 80일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했던 행동이 다르고, 그러면 과연 뭘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결국은 이렇게 되고 민생경제 본인은 외쳤는데 민생경제가 나쁘다, 그거는 여당 탓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한테 먹힌다,
지금 뭐 먹히고 있죠, 사실은. 뭐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윤석열 정부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이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독주하고 안 되면 여당 탓, 잘 되면 본인들 성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왜? 지금까지 해온 행동을 보면 모두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이익을 위한 행동 외에 정말 국민들을 위한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안을 일부 양보해서 국민의힘 안과 또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 안과 뭔가 합일점을 찾아서 시행을 해야 그래야 실제 집행이 되는 것 아닌가요? 집행권은 행정부에 있습니다. 입법부가 아무리 법을 많이 만들어도 소용없다. 그 법이 여당과, 그러니까 정부 여당과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보고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법이 통과돼야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상권 분립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재명 대표인 민주당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 밀어붙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가 그럼 못하겠다 그러면 민생 팽개쳤다. 이런 선전전에만 몰두했던 것 아닌가. 22대 국회에 들어서 80여일간 이렇게 판단하는 국민들이 저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0일간 정말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겠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입법 독재를 할 일이 아니고 여당과 절충하는 말에서 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건데 그게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거지. 이래가지고서야 무슨 뭐 말로만 민생 경제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저는 상당 부분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말로는 민생, 속으로는 방탄. 왜냐면 당장 10월 되면 본인에 대한 1심 선고가 2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자, 여기서 유죄가 나왔을 때 뭐 그것도 지금 어떤 또 꿍꿍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유죄가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민생 경제 회복을 외치고 있을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2027년 대선에 출마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그 목표를 위해서는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거나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외에 이재명 대표의 선결 과제가 뭐가 있습니까? 민생경제 회복? 그건 말로만 하고 있는 거죠. 말로만 국민들을 지금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변함이 없을. 그러면 이 허점을 말과 행동이 다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이 허점을 정부 여당이 파고들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 여당의 지지율 내지는 신뢰도를 가지고서는 그게 대단히 힘들다.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을 간파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지 모른다 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점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아실 텐데 그럼에도 그럼 정부 여당은 뭐 하고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부 여당이 반성해야 할 점이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할 일을 해가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말과 행동 언행 불일치를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지지율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앞으로도 계속 언행이 불일치되면서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현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제 대표 공석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6위를 했는데 대의원, 그다음에 여론조사, 권리당원 ARS, 보완 투표 뭐 이런 거를 통해서 6위로 탈락했습니다. 뭐 김건희 여사 살인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전현희 의원이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2위를 했고요. 정봉주 후보는 뭐 명팔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정봉주 후보는 본인들이 제가 정봉주 후보 진영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본인들은 이렇게 해서 관심을 받고 왜냐면 어차피 비명계를 자임하면 자기 혼자니까 나머지 7명은 다 친명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몫이 꽤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 이후에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 공간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선이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돼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먹히지 않았다. 오판이죠. 저도 정봉주 후보 캠프를 좀 취재를 했더니 그래서 그 말이 맞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 결과가 저는 최소 5위까지는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개딸 내지는 그 캠페인이 강력했다. 최근에 진짜 이종찬 광복회장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뒤숭숭한 상황이죠, 그렇죠? 아무런 문제가 안 됐던 것 그리고 또 아무 문제가 안 될 것이 이종찬이라고 하는 기회주의자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나라가 시끄러지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역적 아니겠습니까? 이종찬 지금 이제 회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내에 뉴라이트계가 있다. 그리고 뉴라이트계야말로 밀정이다 뭐다. 연탄가스 같은 존재다. 이런 진짜 막말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밀정 이런 식의 약간 올드한 단어 쓰시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받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지금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종찬 본인 스스로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진짜 잠잠했던 대한민국의 반일 선동, 그 반일 선동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었던 광복회장인 이종찬에 의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중마고 아버지라고 하는 이종찬에 의해 가지고 이런 지금 사단이 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진짜 막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 스스로께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 측근들한테 이종찬 사태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얘기도 지금 막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종찬과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의 특별한 사이까지도 다시금 재조명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인복이 별로 없으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얼마나 진짜 허무하겠습니까? 평생을 진짜 중마고로 지내왔던 자기 이제 그 친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다니.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중마고라고 하는 그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그 교수도, 이모 교수 그 사람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좀 희한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신지. 이게 보수적인 어떤 우파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틀 속에서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적인 틀 속에서 봤을 때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은 민족사관이라고 하는 캐캐묵은 그런 어떤 민족 정신에 입각한 그런 사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일본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 100년 가까이나 된 그런 일제 강점기에 머물러 가지고 모든 현재 일본의 행동이나 일본의 모든 모습들을 갖다가 폄훼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야말로 민족사관인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일환으로서 일본을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우호적인 관계로서 한미일 관계로 생각하는 게 보수우파적인 관점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중마고라고 하는 사람은 희한하게 일본에 대해서는 반일 감정이 굉장히 좀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합니다. 그 교수라고 하는 분도 그렇고, 그리고 좀 이종찬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두 사람 다 왜 보수우파적인 그런 관점이 없는지 상당히 좀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아쉽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종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보수 쪽에서 내리 4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보수 쪽에서 4번이나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4번이나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딱 당을 갈아타라가지고 민주당 쪽으로 나가가지고 2번이나 출마를 했다가 다 떨어졌던 게 바로 이종찬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뭐 보수 쪽에서 한 번 정도를 국회의원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민주당으로 갈아탔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도 내리 4선이나 했던 사람이 갑자기 민주당으로 갈아탄다라는 게 이거 얼마나 기회주의자적입니까? 사람이 민주당 쪽으로 나갔던 게 이제 보니까 95년도 98년도 뭐 그즈음 돼가지고 이제 민주당 쪽으로 갈아탔던 것인데, 그때 당시를 우리가 생각해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가 됐거나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거나 생각해 봤었을 때 보수였던 사람이 민주당으로 갈아탈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수 쪽이 막 그때 막 부패해가지고 막 그렇게 됐던 것도 아니고, 그런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오히려 보수적인 가치관과 시장 자본주의 가치관이 더 필요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보수에서 4번이나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 시기 때 민주당으로 갈아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갈아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떼찌할 수 있는 기회가 민주당에 있다라고 판단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혼탁하게 만들었던 기회주의인자들을 그만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다가 최재형 통일TV라고 하는 그것까지 이제 운영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말이 좋아 통일TV인 것이니까 북한 TV 아닙니까? 조선노동당 TV거든요. 거기에 상임고문까지도 누가 맡았다라는 거예요? 이종찬이 맡았다라고 하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일본에 대한 생각이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민주적인 관점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민족사관, 그리고 민족주의의 끝판왕이 어디? 북조선 아닙니까? 북조선. 그 북한의 어떤 그 체제에 대한 그런 생각에 영향을 분명히 이종찬이가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우리가 그 최재형의 통일TV의 상임 고문이었다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다가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람과 이렇게 엮이게 됐는지 참 안타까운데, 평상시에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찬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 이제 이철우 연세대학교 교수인데 57년 뭐 중마고인 거는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대강초등학교 같이 나오고 서울대 법대까지도 같이 다니고, 그리고 또 검찰총장직이 끝나고 난 직후에 공식적인 어떤 그 행보를 했던 자리에도 누가 같이 했었습니까? 이철우 교수가 같이 할 정도로 57년 그냥 뭐 중마고입니다. 공식적인 그냥 뭐 베스트 프렌드죠, 그렇죠? 아예 그냥 뭐 이철우 교수 같은 경우는 대선 당시 싱크탱크였던 미래비전위원회 간사까지 맡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돕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 교수의 부인은 현재 질병관리청장을 맡고 있는 지영미 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가족 전체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다 엮여있는 그런 어떤 가족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조금 자기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밀었던 사람이 안 됐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목리를 부리고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이런 식으로 배신을 때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역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 전에 지금 이종찬 회장과 최철우 교수한테 조언을 구했고 실제로 당선된 직후에도 식사를 직접 대접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아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측근들한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저러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지금 하소연까지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이종찬이가 어떻게 이거 주워 담을 겁니까? 이 진짜 혼란과 이런 어떤 그 대한민국 정부의 이런 후퇴를 시키는 거를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지금 이제 뭐 여당 내부에서는 나오는 얘기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이것 때문에 이종찬이가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번에 뭐 본인 스스로가 이종찬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그 김관장 임명하는 거를 반대하는 서신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서신을 3차례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딱 전자결제로 발령을 내더라. 모욕감을 느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잘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여전히 이종찬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친구 아들 아니다 이제 자기 아들의 친구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가 뭐라고 서신을 뭐 3번을 보냈거나 300번을 보냈거나 3만 번을 보냈든지 간에 그게 어떻게 국정에 그게 좌지우지가 돼야 되겠어요? 오히려 그게 좌지우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발작을 일으켰던 뭐입니까? 이거야말로 비선실세가 하는 일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서신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 김 관장이 해촉이 됐다. 임명이 안 됐다. 그래서 김 관장이 나중에 또 만약에 폭로를 해요. 어떤 식으로? 야, 사실은 내가 이렇게 임명이 됐어야 되는 사람인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중마고인 이철우의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거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의 나를 임명을 해촉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또 폭로가 나면 민주당은 그때는 또 누구한테 득달같이 막 물어뜯겠습니까? 지금 뭐 누구야 이종찬 회장을 갖다 물어뜯지 않겠어요? 비선실세다 뭐다? 그것이야말로 비선실세라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 그런 식으로 물어뜯지 않겠습니까? 뻔할 뻔짜잖아요. 제가 뭐 틀린 얘기하는 걸 지고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100%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종찬이가 지금 민주당한테 놀아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모르고 이종찬이가 연세가 그렇게나 되시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양반이 그것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민주당의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기가 잘 노르시죠, 그렇죠? 이게 지금 보니까 한두 번 뭐 갈등이 목리가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 박민식 전 국가보훈 장관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때 당시 보훈부가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 문구를 갖다가 삭제하려고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도 이제 뭐 반대를 하고만 난리를 냈었대요. 친일 문구 삭제를 원상 복구하라 뭐 이런 식의 성명까지만 발표하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종찬이가. 그리고 또 이승만 기념관을 추진할 때 그때도 이종찬이가 뭐라고 얘기했냐? 신격화 괴물 기념관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이종찬은 뭐라고 보는 거야? 괴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애당초 그러니까 이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뭐 독립관장이다 뭐다 뭐 회장이다 뭐다 이런 거에 임명을 안 했어야 되는 겁니다.